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독산 축구선수 첨단 리더 김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제 소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스피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조금 꽃다운 26살이고요. 제 닉네임은 첨단 리더입니다. 왜 제 닉네임이 첨단 리더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첨단 리더의 리더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하는 리더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래서 저는 리딩을 통한 리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첨단 리더라고 닉네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저희 선배님 계시나요?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광주FC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강릉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2019년도에는 올해는 목포시청에서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다가 현재 시즌이 끝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빡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최고의 시즌보다 값진 최선의 시즌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독서의 힘입니다. 네. 제 초등학교 때 사진인데, 네, 귀엽죠? 아닌가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학년 2학기에 엘리트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요. 그렇게 제 축구 인생의 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팀 내 주장을 맡아서 12년 만에 조선대학교를 전국대 준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네, 박수. 그 공을 제가 인정을 받아서요. 대학 최고 선수 20인에 선정이 되어서 댄소컵 한일 정기전에 선발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나요? 자, 1%. 말씀해 주세요. 1%. 네, 1%에 좀 안 되는 0.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요, 공부로 따지면은 서울대, 의대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0.8%의 확률을 이겨내고 광주FC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저처럼 0.8%의 확률을 이겨낸 천재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주전 경쟁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저희 팀은 강등을 하게 됩니다. 강등을 하게 되면서요, 저도 같이 내셔널리그로 임대를 보내지게 돼요. 임대 선수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2018년에서 강릉시청 소속으로 뛰게 됐는데, 제가 심기일전해서 강릉시청에서는 주전 선수로 1년을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제가 다시 프로 구단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찰나에 저에게 말레이시아 에이전트가 제안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넘어가서 테스트를 보자. 말레이시아 가면은 이거 돈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저에게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K리그가 아닌 말레이시아 리그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말레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실패했죠. 실패를 한 건 맞는데, 갔다가 동남아 모기한테 오지게 뜯기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기가 인류의 역사만 결정지은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놈입니다, 이 친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랬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더 안타까운 상황이 저에게 발생이 됩니다. 바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12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국내에 있는 팀들이 선수 수급이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여러 팀 막 수소문 했어요. 나 좀 받아달라. 라는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싹 다 거절을 당하고 결국 저는 그렇게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제 축구 인생의 하프타임이 찾아온 거죠. 근데 제가 백수가 됐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수는 없기에 제가 뭐라도 해야겠어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면접을 받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가 된 이유에는 저한테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여행을 한번 다녀가자. 그래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을 받았고요. 또 비자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고, 비행기 표까지 예매가 싹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딱 그 순간 자, 목포시청 축구단에서 저에게 이렇게 동아줄을 이렇게 딱 내려줍니다. 자꾸 올라와라. 다시 올라와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극적으로, 다시 제 축구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였는데요. 사실 제가 올 시즌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 설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정도 상실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저하가 되니까 제가 훈련을 할 때나 시합을 뛸 때나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실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딱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거 위대한 필맨님이라고 상필이 형이 군대를 전역을 하고 저희 팀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형이 웃긴 게 오자마자 갑자기 단톡방에 독서 모임을 할 사람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방으로 오라 그러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몇 명이 갔냐? 단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3명 있잖아요. 이게 독서 모임 미래 사진인데, 자, 저기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있는 형이 상필이 형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저 형이랑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상필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축구 선수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2번째는 축구 선수들은 은퇴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독서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로 해야 됐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60권 가량의 책을 읽었고요. 네, 그리고 28번의 서평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3개를 꾸준히 참여를 했고요. 이런 활동들 다 좋은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잘 적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삶에 적용시킨 다음에 이제 변화된 제 모습인데요. 일단 저는 메타인지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지를 하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높아졌을 때 이제 메타인지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메타인지가 높아지다 보니 내가 쓸데없이 그동안 자기 효능감이 낮았구나 라며 반성적 사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의식적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의 스승님인 상필이 형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지수야, 너 몸 진짜 좋은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몸이 좋다는 게 막 복근이 있고 그런 몸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셔널 리그는 28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올해. 근데 제가 몇 경기를 출전을 했을까요? 10개! 오케이. 네. 자, 28경기 중에 저는 단 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죠. 자,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몸 좋다 그랬는데, 컨디션 좋다 그랬는데 6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얘가 메타인지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이게 낮은 게 아닌가?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게,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과 저의 축구 스타일은 약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을 출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독서를 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구 탓했을까요? 바로 감독님 탓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나 몸 좋은데 왜 감독님 나 안 뛰기지? 이상한 것 같아 라며 제가 시합을 못 뛰는 이유를 감독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독서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변화를 됐냐, 일단 마인드셋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시합을 뛰지 못한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졌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희한하게 시합에 출전하지 못할수록 저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던 겁니다. 왜 저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냐? 보통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면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훈련장에서 이제 표출하곤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제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성실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팀이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비록 시합은 뛰지 못하지만 마치 제 일인 것 마냥 가장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독님이 막, 야, 너네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야, 괜찮아, 야, 분위기 올리자! 하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랑 코칭 스텝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성격이 좀 이상할 정도로 성실하고 좋다 라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출전하지 못할수록 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티프레질한 모습을 제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티프레질이란 충격을 받으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제가 시합을 못 뛸수록 평가가 좋아진 게 안티프레질함이 아니었나. 심지어 저희 감독님도요, 저를 인정을 해주지 않던 감독님도 시즌이 종료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좀 시합 못 뛰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좀 약간 한심한데 지수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지수가 내년에도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꼭 다른 팀에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값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팀에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저한테, 지수 형, 저 올해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나버리고 싶은 순간에 형을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막내는요, 28경기 중에 단 한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고요. 심지어 중간에 감독님이 막내한테 너 다른 팀 알아보라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막내가 저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올 시즌을 정말 잘 치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축구는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보통 팀원들이 팀에 선수들이 한 30명 가량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후보 선수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라면 다음 시합, 다음 시즌, 다음 팀에서는 주전 선수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축구 선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저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비록 최고의 시즌은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값진 최선의 시즌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최선의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독서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우니라. 여기 추천은 잘 안 보이는데 체인지 그라운드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제가 이 말은 즉슨 책을 읽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저희가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읽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스피치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